안녕하세요, 공도인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활을 쏘는 데 있어서 활과 화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과 화살에 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활을 쏘는 데 있어서 먼저 설명을 살펴보고 넘어갈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우리가 활을 쏘는 동작을 보면은 이제 주영우 무경칠서 휘에에 보면은 심담 14요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어 있는 사법 비전공화에는 그 신담 16요결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서 보면은 차이점이 뭐냐면은 심담 14요는 14가지 동작이고, 그 다음에 심담 16요결은 이 14가지의 동작 중에 추가적으로 임만요심 또 심의요구라는 것을 항목을 추가한 것이죠. 그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내용으로 본다면 같다고 볼 수 있죠. 먼저 우리가 활을 쏘는 동작을 제가 각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은 14가지 동작을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활을 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활이 있고, 화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동작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심단 14요는 그 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발시되는 그 전 과정을 각 동작, 그 단계별 동작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런 동작을 취하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선은 그 궁요연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전요장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활을 쏘기 위해서는 호흡을 먼저 가다듬고 이제 마음에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흉전흡이라는 게 있고, 뭐 가슴을 이제 거두어 들이다는 게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네 번째가 이제 준비 단계에서는 강림요방, 우리가 비정비팔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강림요방을 해주고 다리를 모아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림요방이 된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화살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탑전여행령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탑전여행령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준비 거궁을 하잖아요. 거궁한 상태에서는 활을 약간 앞으로 고자를 들어서 15도 정도 이렇게 기울이라고 이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그 궁소요축이라고 그러고요. 거궁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걸 궁소요축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동작이 앞팔과 팔을 그 균형을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라고 해서 수요평령. 이 상태가 되면은 수요평령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단계가 이제 전방요전. 이 팔을 비틀라고 앞팔꿈치를 이렇게 수요평령이 된 다음에는 밀고 당길 때 먼저 이 팔을 이렇게 비틀려고 해가지고 그 전방요전,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방요전이 된 다음에는 뭐냐면 팔을 밀고 당길 때 우리가 그 뼈마디를 마디마디를 잘 맞물리라고 해가지고 골절요신이 되고요. 골절요신 다음에 깍지를 끌까 합니까? 그럴 때 이제 후견요제란 말이 골절요신 다음에 그 앞어깨를 감추라 해가지고 전견요장이란 말이 들어가고, 전견요장 동작이 들어가고, 전견요장이 있은 이후에는 후견요제, 깍지를 뒤에 끌어서 등 뒤로 끌어붙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다음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 만적이 되어가지고 겨누고 이제 조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겨누는 동작을 별도로 그 주역의 무경칠서 희해라든가 칠서에는 임만요심 심의요고 임만요심이었는데 사법 비정공화에는 임만요심 심의요고라는 것이 추가돼 가지고 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그 임만요심은 만작을 한 상태에서 조준을 정확하게 눈으로 그 집중해서 하라는 거고, 집중해서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의요고라 하는 것은 조준이 되었으면은 더욱더 굳히라, 그런 뜻에서 이제 심의요고가 되고, 그것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깍지를 띄어서 발산을 해주고 방전 요소,
마지막 단계에서 출전 요경. 그러니까 요경은 굉장히 가벼운 발신하라. 이런 어떤 그 14가지 좀 동작을 이제 활 쏘는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두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매시 활을 그 발신할 때 이 동작을 매시 할 때마다 계속 생각을 해가면서 습사를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습사를 하게 되면은 그 활 쏘는 솜씨가 나날이 많이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과 화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그 문헌에 보면은 먼저 제가 책을 읽어보면은 그 궁녀연이라 하는 것은 활은 연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직역을 하면은 활은 연해야 된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연해야 된다는 그 말이 무조건 활이 약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 활을 쏘는 궁사가 그 활의 세기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들어세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사실상 그 문헌에 나오는 책을 그대로 읽어가지고 의역을 하다 보면 어떤 계량화된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좀 추상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도인 여러분께서 이것을 정하는 데는 굉장히 그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경험한 거를 참고용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활은 그 세기뿐만 아니라 활의 그 강함과 약함의 차이 그것뿐만 아니라 활의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가 활이 짧은 경우 키가 큰데 활이 짧으면은 충분히 만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큰데 활이 기장이 짧으면은 충분히 당기기가 어렵고 또 활이 짧은데 긴 화살을 쓰게 되면은 그 활에 무리가 와서 활이 파손될 염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활의 세기와 활의 그 기장 길이 그거를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각궁과 계량궁은 그 길이가 좀 차이가 있고 우리가 그 각궁 같은 경우는 복각궁으로 해가지고 단궁이죠, 짧죠. 근데 계량궁은 계량을 해가지고 편하게 당길 수 있도록 각궁보다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각궁 같은 경우는 나오는 지금은 만드시는 분들께서 잘 구분해서 하지만은 과거에 8단계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출시가 됐죠. 그 약한 날, 중간 날, 강한 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활은 또 그 약한 날은 그 영궁이라 그랬고 중간 날은 중력궁이라 했고 그다음에 강한 날은 강궁이라 했는데 문헌에 보면은 그 약한 날은 연하, 연중, 연상 그 다음에 중력궁은 그 중력, 실중력, 실궁 그 다음에 그 강궁은 강궁, 망막, 강궁 이렇게 두 가지 나눠가지고 8단계가 나왔는데 지금하고는 좀 맞지 않죠. 그리고 계량궁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파운드 단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활은 어떤 강한 활, 어떤 내 몸에 맞는 활을 쏴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책 문헌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기 어려운데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어떻든 그 사람이 활을 이기고 활이 화살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순서로 가야 되는데 제 기준을 이제 설명해 주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활을 만작을 했을 때 중선도 만만하게 잡고 이 팔꿈치가 잘 엎어지고 이 어깨 중머리가 제대로 받치면서 이 깍지선을 편안하게 끌어오면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후견 조제 뒷깍지선에 팔꿈치를 충분히 끌어가지고 뒤로 제낄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힘을 쓸 수 있는 활이
그 막 적당하다고 봅니다. 즉 거공을 해가지고 거공을 해서 이렇게 밀 때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도 줌을 잡았을 때 이것이 내가 줌 소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이 중거미도 돌리고, 또 이것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중머리도 충분히 이렇게 받치고, 마지막에 이제 이 깍지선도 좀 끌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지그시 짜가지고 버틸 수 있는 정도의 활, 그 정도의 활이 자기 힘에 맞는 활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런 상태, 그런 정도의 활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활이 강하면은, 활이 내가 이길 수 없으면은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은, 무리하게 활을 당기다 보면은 우리가 사법에서 나오는 그 궁체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활을 이기기 위해서 인상을 쓰고 또 그 동작을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 센 활을 무리하게 쏘다 보면은 사법에 나오는 그 궁체를 제대로 맞출 수도 없고 순 근육 힘에 의해서 우선하기 때문에 결국 큰 부상에 활로 인한 손상을 입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활은 충분히 제가 밀고 당겼을 때 만만하게 해서 이렇게 완작을 이루고, 아까 설명드린 심단 14요로 설명하고 있는 그 단계를 매시 쏠 때 그걸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활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드리고서 활의 길이를 말하는 건데요. 계량공에 대한 것은 파운드별로 있기 때문에, 계량공은 뭐 단공, 중공, 중장공 뭐 다양하게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각공 같은 경우는 주로 길이를 우리가 이것이 각공인데, 이거를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 활이 화살은 길고 키가 큰데 활이 너무 짧으면은, 그러니까 이 활대가 너무 이렇게 짧으면은 다 당겨도 이 어깨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첫 시간에 우리가 활의 시작과 끝은 앞어깨를 엎어서 돌려 낮추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활이 이렇게 짧으면은 절대로 아무리 당겨도 이것이 엎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 키에 맞는 활을 선택을 해야 되죠. 저를 기준으로 제가 키가 1m 72고 팔도 뭐 보통적으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활은 이 각궁인데 지금 줄자로 재보니까 125cm가 나옵니다. 125cm가 나오는데, 그러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럼 각궁 125cm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했을 때, 각궁은 이렇게 올리지 않은 부렸을 때 이쪽 현거는 고자 부분하고요, 고자에서 전체적으로 활대를 거쳐서 여기까지 다 재었을 때, 이거 다시 반대편 현거는 데까지 거리를 기준으로 얼마라고 나옵니다.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활을 재는 방법은, 자 여기 보시면은 1cm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줄자로 여기 잡고 이렇게 당겨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 거꾸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 125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쓰는 활은 각공 중에서 125로 하죠. 125 사이즈를 제가 쓰고 있는데 제가 제 체형에 맞게끔 거의 어깨도 잘 받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 각공은 이거보다 더 짧은 124, 123, 뭐 122, 또 이거보다 더 큰 126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의 그 각공 규격을 이렇게 말할 때는 길이를 말할 때는 120 단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20을 뺀 105로도 할 수 있죠. 그거는 105는 뭐냐면은 이 도고지와 고저 사이 요것이 거의 평균 10cm 정도 됩니다. 이거를 길게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약간 짧게 이렇게 뭐 잘라내고 하는 분들인데 거의 평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10cm 정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건 정확하게 제가 쓰고 있는 그 신용식 공장님이 만들어 주시는 신공인데 딱 10cm입니다. 그래서 105나 125나 같은 규격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105라고 했을 때는 요 고자 길이를 제외한 그 도고지에서 도고지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고요. 다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활에다가 이따 화살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두자 6치 반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자 6치 반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을 이렇게 얹었을 때는 기준으로 보면은 좀 일단은 활 각궁에 대한 현의 높이는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적당한 높이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재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맞추는데 이 현이 이렇게 좀 너무 길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길으면은 이 길이는 활을 할 때는 길지만 너무 활을 쐈을 때 출렁거립니다. 그리고 또 이 현의 높이가 이만큼 더 높아지면은 활이 더 오래지면서 활을 당기기가 빡빡하고 힘들죠. 그래서 제대로 듣는 힘을 쓰기가 어렵고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위바위보 할 때 이 가위 엄지와 그 검지를 벌려 가지고 요 정도의 높이 그 과거 사법 그 책자에도 요렇게 체크하라고 요렇게 해서 이제 가름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정도의 높이가 적당하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의 높이가 이렇게 낮을 경우에는 우리가 발실을 해가지고 발실을 했을 때 이 현이 활을 다 당겨가지고 발실하고 난 다음에 이 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저속 카메라로 보면은 거의 이 현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활도 많이 휘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활이 들어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이 낮을 경우에는 이 줌손에 이쪽 부분을 훑고 막 계속 때립니다. 그래서 활을 쏘시면서 자꾸 줌은 제대로 잡았는데 이 부분을 자꾸 맞게 되면 아 현이 낮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현을 새로 제작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현을 좀 꼬아 가지고 좀 길이를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그 활에 대해서 활의 세기를 어느 정도 적당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국요연 다음에 이제 전요장이지 않습니까? 전요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말 그대로 해석하면 화살은 길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길어야 된다는 의미는 그 살을 쏘는 그 궁사의 체형이라든가 팔 길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관해서도 어떤 명확하게 맞다 이렇게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작을 살을 사용했을 때 그 길이를 어떤 걸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책 문헌에 보면은 활을 쏘는 사람의 팔의 길이와 어깨의 넓이에 따라 가지고 그 길이가 결정돼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각종 대회장에 다녀보면은 활을 다 당겼을 때 그
어떤 분들은 뭐 여기까지 막 당기는 사람도 있고 여기다가 뭐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표시를 하는 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활을 다 당겼을 때 이 엄지 위에 이 촉이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맞는 화살의 길이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활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손에 깍지를 이렇게 끼 우리가 팔을 중통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깍지를 최대한 끌고 중구비를 짜가지고 돌릴 때 이 정도를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요 위치가 잡힐 겁니다. 그럼 요 위치가 요 위치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요 위치에서 본의를 그대로 대고 팔을 쭉 뻗어가지고 이 위치를 딱 했을 때 이렇게 엄지에 올라오면은 이것이 나한테 적당한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은 활과 화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파악을 해보고 찾아보고 다음 영상에서 같이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